안녕하세요. 박인철 방송 나는 나 32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난주까지는 제가 이제 목공의 작업장 인수를 위해서 한 2달 동안 열심히 그야말로 이제 전국을 뒤지면서 어떻게든 그 투자금을 확보해 보려고 노력을 했다는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사실 참 나이 들어서 생각해 보니까 진짜 그 무모한 작업을 했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당시에는 뭐 무모하고 뭐고 그걸 생각할 겨를도 없을 정도로 저 자신 입장에서는 정말 절박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그 절박함이 있었음에도 손에 쥐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결국은 이제 2달 동안을 헤매다가 이제 다시 그 제안했던 선생한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백방으로 다 노력을 해봤지만 아무래도 제 능력 밖의 일인 것 같습니다. 저로서는 도저히 방법이 없으니 이제 더 이상 시간을 끄는 거는 선생님께 미안하기도 하고 하니까 그냥 저를 믿지 마시고 다른 인수할 만한 사람 있으면은 그분에게 그냥 넘기십시오. 그 결과가 어떻게 됐든 저는 그때 상황 따라서 또 제 판단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2달 동안 옆에서 지켜봤으니까 제가 어떤 노력을 했는지 또 그 결과가 어쩌는지 뻔히 아는 입장이고 하니까 이제 알았다 그만해라 라고 얘기할 줄 알았는데, 뭐 제 기대와는 또 전혀 다른 엉뚱한 얘기를 하는 것이었어요. 뭐냐면은, 그래 이제 네 사정은 알겠는데 지금까지 내가 한 달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네가 너무 그 촉박한 마음으로 일을 처리하려고 해서 오히려 일이 안 풀렸을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러니 이제 그 시간에 구애받지 말고 그냥 네가 차분한 마음을 갖고 천천히 생각하면서 한번 그 준비를 해봐라. 물론 나도 내 나름대로 그냥 또 인수할 만한 사람 있으면은 그때 가서는 이제 너하고 의논해서 이것을 다른 사람한테 넘기든가 할 테니까 그런 거 구애받지 말고 그냥 네가 할 수 있는 데까지 한번 해봐라라고 이제 역제안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뭐그 말도 이제 충분히 일리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사실 그동안에 이제 만날 만한 사람 다 만났고 찾아갈 때 다 찾아가 봤고 도저히 이제 방법이 없을 것 같긴 한데, 또 그렇게까지 그 배려를 해 주니까 그걸 죽어도 못합니다라고 또 거절하기도 좀 애매하고 해서, 일단 그러면은 내가 그 2달 동안에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혹시 그 설득력이 부족하지 않았는가, 내가 중요한 얘기를 빠뜨리고 또 수익성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해서 어른들이 나를 도와주지 않은 게 아닌가. 근데 여러 가지로 이제 생각을 하게 됐죠. 그래서 이제 뭐 전에 만나서 거절을 당했던 사람이 할지라도 뭔가 좀 더 그 비전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은 또 그 사람들이 어느 정도 설득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또 한 가닥 희망을 가지고 이제 다시 뭐 만났던 사람을 다시 재차 또 이제 만나러 다니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물론 이제
어, 설득력이라기보다는 그, 그분들에게 제시하는 그 내용이 두 달 동안의 그 어떤 시행착오에서 겪었던 이런 많은 것들을 이제 추가해서 약간의 설득력은 더해졌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 여러 사람들이 이제 제 얘기를 들으면서 분명히 반응의 변화가 조금씩 있다라는 거는 제 스스로가 느낄 정도로 그런 걸 느꼈지만, 그렇지만 거기서 어 그래 네 얘기를 이제 다시 들어보니까 충분히 너는 성공하겠다. 그래, 내가 돈을 빌려줄 테니까 이걸로 사업을 해봐라 라고 선선히 생각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가 그동안에 많은 경험을 한 것 같은데, 아무튼 이 다음에 커서라도 네가 사업을 하게 되면은 좀 큰 밑거름이 될 것 같다. 열심히 살아봐라. 뭐 이런 정도로 뭐 위로와 격려를 해주는 것으로 이제 멈추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다시금 또 설득 작업을 시작을 했는데, 그런 한편으로 하루하루를 또 누구를 만나서 아쉬운소를 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하다 보면은, 왜 내가 이렇게 힘든 길을 나는 가야만 하는가. 내 친구들은 다 학년이 올라가서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들 하고 있는데 나는 이렇게 길바닥에서 헤매고 있어야 되는가. 과연 내가 이 상태에서 굳이 이런 거 고통에 허우적거리면서 꼭 내 삶을 이어가야 되는가 라는 어떤 도저히 살아서 탈출구가 그 찾아지지 않는 어떤 그 막다른 골목이라는 느낌 속에서 서서히 가장 완벽한 도피처로 죽음이라는 것이 저 자신을 손짓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침에 잠이 깨면은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오늘은 누구를 만날까 하는 생각과 동시에 차라리 오늘은 내 삶을 마감을 할까, 이런 두 가지 생각이 거의 동시에 일어나면서 하루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작한 그 자체가 좀 무모한 시도였던 것도 사실이고, 또 막상 제가 보려는 일이긴 하지만은 도저히 어떤 탈출구가 찾아지지 않는, 그야말로 인파 속에서 어깨를 부딪히면서 길을 걸어가도 벼랑 끝에 나 혼자 서 있는 것 같은 어떤 처절한 어떤 고독감에 사로잡혀서 그 어느 누구도 나를 도와주는 사람 없다라는 어떤 절망감, 한계, 이런 것들만 느끼면서 매 순간순간을 지나게 지었던 것이죠. 이제 그러면서 그냥 뭐 삶과 죽음의 어떤 갈림길에서 갈팡질팡 하다가, 그때 나이가 이제 10대 중반, 한참 꿈이 많고 그야말로 질풍노도의 시간이라고 하는 청소년기였는데, 그때 그렇게 죽을까 살까 고민하던 제가 지금 나이가 70이 다 돼가도록 삶을 유지하고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그 죽음의 유혹을 어떻게 이제 이겨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우선 제 자신이 겪고 있는 그 상황이 만약에 영화의 한 장면이라면은
이 영화를 보는 사람들이, 즉 관객들이 과연 내 삶의 모습을 보고 아 멋있다 감동적이다라고 그 손에 땀을 쥘 정도의 그 재미를 느낄 만큼 절박함이 있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사실 또 별거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제가 그 당시에 겪고 있는 그 어떤 사람들을 만나러 다니면서 느꼈던 절망감 이런 것들이 정말 죽을둥살둥 그 목숨이 왔다갔다는 그 상황을 헤쳐나가는 영화 속 주인공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한편으로 또 하나는, 자, 내가 여기서 죽음을 선택한다라고 하면은 그것이 어떤 그 극복으로서의 그 죽음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도망가는 게 아닌가라는, 거기서 그 죽음을 선택한다라는 것은 너무 비겁한 선택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 겁니다. 즉 일제강점기 때 반주에서 독립운동을 하다가 그 일본군이나 그 외경들한테 잡혀가서 모진 고문을 당하고 죽어가던 그 애국 지사들의 어떤 고난과 생각해 보면은 이거는 그런 데에서 기꺼이 죽음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저질러 놓은 정말 별것도 아닌 종구하러 다니다가 거기에서 실망해서, 그것도 하나의 극복으로서의 선택이 아닌 도피처로서 가장 완벽한 도피처로 죽음을 선택한다라는 것은 너무 비겁한 선택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것이고, 또 하나 이제 생각하게 된 것이 죽음이라는 것은 선택의 문제라기보다는 운명의 문제가 아닌가. 즉 인간이 굳이 선택하지 않아도 언젠가는 다가오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선택했던 가장 마지막 그 선택의 길로 남겨놓고 그 안에서 내가 살았을 때 할 수 있는 모든 선택을 다 해보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물론 그게 어떻게 보면은 삶에 대한 집착, 애착을 그 유지하기 위한 뭐 변명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것을 뭐 부정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어쨌거나 그 시점에서 저는 살아서는 감당하기 힘들 만큼 그 벅찬 그 무게감을 저 자신이 짓누르는 그런 엄청난 삶의 무게를 느꼈던 것이고, 그 상황 속에서 그 죽음의 유혹은 삶의 어떤 의지보다 훨씬 강한 힘으로 저 자신을 끌어당겼던 것 또한 사실입니다. 결국 그 상태에서 네가 죽음을 선택했건 삶을 선택했건 비난을 받을 일은 없었을 것이고, 또 그때 생각처럼 내가 거기서 삶을 마감하면은 뭐 남은 사람들이 비난을 하거나 말거나 그러니 제 일이 아닌 그야말로 제3자의 일로서 그 존재할 뿐이었던 것이죠. 그렇지만은 제가 서울에 올라올 때 그야말로 청운의 꿈을 품고 뭔가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이상 나 자신을 위해서나 또는 타인의 어떤 그 행복을 위해서나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을 다 해보고자 하는 그런 강한 열망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뭔가 좀 더 가치 있는 삶으로 내 삶을 마감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일단 한번 살아봤던 것입니다. 결국 그 상황에서
나 자신이 이제 하루하루를 그런 어떤 삶의 갈림길에서 왔다 갔다 하고 이어가고 있었지만,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이제 시간이 흐르고 나이를 먹으면서 그 웬만한 고통이 와서는 그냥 씩 웃어버릴 수 있는 그런 여유를 가질 수 있는 어떤 그 마음의 그 폭을 넓혀준 효과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은 하게 됩니다. 물론 그 이후에도 수많은 시련과 또 경랑을 헤쳐나오는 삶이 계속 이어지고 있었고, 지금까지도 그래 나는 충분히 가치 있는 삶을 살았고 성공적인 삶이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작은 성공과 작은 실패들이 반복되면서 때로는 우쭐한 마음에 그래 나는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거야라는 자만심에 빠지기도 했었고, 또 어떤 때는 정말 저 자신의 무력감에서 허우적거리면서 왜 나는 능력이 이거밖에 안 될까라는 아쉬움을 또 마음 깊이 느낀 적도 많았습니다. 결국 제가 이 유튜브를 좀 시작할 때 그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싶었던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아직 그 본론에는 시작도 안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겨우 뭐 고등학교 시절을 지나가고 있는데 그 시절, 그러니까는 지금 제가 그 돈을 구하기 위해서 허우적대던 그 시절의 이야기가 오늘까지도 다 마무리가 안 되고 다음 시간에도 또 이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많은 분들이 제 자신, 그러니까 박인철이라는 한 개인의 삶이 얼마만큼의 어떤 삶의 참고 사항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분명 절망을 느끼고 있는 이 시대의 젊은이들에게도 조금이라도 그, 그, 그 시련과 어떤 절망의 상황을 극복해내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러한 이야기들을 이렇게 좀 재미도 없겠지만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그 수개월이 지나서 정말 작은 금액으로 그 작업장 인수에 대한 계약금을 걸게 된 그 이야기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